자, 용해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빨리 한번 스킵하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친구들 이걸 보고 시험 직전에 개념을 익히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용질, 용매, 용액 배웠어요. 그래서 소금이 용질이고 이거 기억나죠? 소금 플러스 물은 소금물이야. 그럼 우리가 소금을 뭐라 그래요? 용질이요. 물을 뭐라 그래요? 용매요. 소금물은 뭐라 그래요? 용액이라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포화용액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포화가 됐다. 뭔가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는 보통 100g, 물 100g을 많이 해요. 거기에 소금,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녹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을 바로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밑에는 온도예요. X그래프는 온도, Y그래프는 용해도인데 용해도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물 100g에 이 그래프가 보여지는 것은 다 점으로 이어져서 선이 된 거예요. 점으로 이어져서 선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용해도다. 용해도라는 건 뭐냐면 온도 20도에 이 질산나트륨이 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도 20도에 질산나트륨은 약 90g이 녹아져 있다. 어디에? 물 100에.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요 선에 있는 이 90, 가까이 되는 요 90은 바로 포화용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0도에 요 정도로 녹아있다. 그러면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아직 다 못 녹은 거잖아요. 그 맞아요. 불포화예요. 그러면 요 정도로 녹아있어요. 20도에 똑같이 110g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본래는 이 질산칼륨이 20도에는 90g밖에 안 녹아요. 그런데 110을 어떻게 억지로 녹잖아요. 그럼 막 토해낸다고. 그러니까 용질이 석출된다고. 그러니까 고체 덩어리가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액체. 지금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의 포화용액이에요. 이거 질산 나트륨이 요 정도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질산 칼륨은 요렇게 그래프예요. 맞아요? 그럼 질산 칼륨과 질산 나트륨이 가장 뭐가 높아? 뭐가 높으냐면 경사도가 높아요. 저 경사도가 높다는 뜻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0도 때 질산칼륨은 얼마예요? 보통 한 30이 넘죠? 그러면 40도 때 질산칼륨은 얼마예요? 60이 넘어요. 60도가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질산칼륨 몇 도 때? 볼까요? 여기 최고치 찍죠? 어디요? 온도가 80이면요. 물 100에 160g 이상이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화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뭐예요? 질산칼륨이에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 기울기에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잖아요. 그쵸? 쭉쭉쭉쭉 온도에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질산칼륨이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거의 일자예요. 염화나트륨 거의 일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0도에도 40g 가까이가 녹아져 있다고. 용해도라는 건 뭐냐면 물 100g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그램의 수. 이게 용해도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염화나트륨 0도씨 때 38g이 녹아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봐봐. 60도 또한 38g이 녹아져 있어. 그럼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올라가는 애가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네. 용해도 곡선상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건데 여기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는 염화나트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용해도를 배우는 거는 이따 저쪽에 끝에 쪽에 가시다 보면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용해도로 인해서 무엇을 분리하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물에 녹아져 있어.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딴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 두 가지 물질이 녹아져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을 분리하고 싶을 때 얘네들이 고체야. 그러니까 먼저 물에 녹이는 거야. 그리고 냉각시켜. 그래서 석출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석출하는 거를 재결정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봐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자꾸 글로 읽으세요.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용해도 곡선상의 기울기가 뭐 할수록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을 재결정이라는 혼합물 분리를 할 때는 얘네들을 냉각해요. 냉각이라는 게 뭐죠? 온도를 확 줄여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지금 온도가 지금 80g일 때 봐봐. 온도가 80g이 아니라 온도가 80도야. 80도 때 온도가 80도 때 누구? 질산 나트륨 볼게. 질산 나트륨은 150g의 용해도를 갖고 있어. 150g의 용해도라는 건 옆에 봐봐. 그럼 150 돼 있지? 그럼 150이라는 건 물 100과 용질은 150 녹아져 있다는 얘기야. 물 100에. 그치? 그런데 얘를 냉각시켜. 80도를 몇 도로 냉각시킬까? 20도로 냉각시켜 볼게. 그러면 이 150g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20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와 있어. 한번 지워볼게. 자, 80도가 20도로 냉각시켰다는 거 온도를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럼 150g 녹아져 있는 이 물을 갑자기 냉동실에 넣어버려. 냉각시켜. 그럼 얘가 쭉쭉쭉쭉 온도가 떨어지면서 20도에는 얼마만큼만 물에 녹아있을 수 있냐면 90만 녹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래프야. 근데 얘는 150g을 가지고 여기 있다가 80도에 있다가 쭉 하고 내려온 거란 말이야. 온도가 내려졌다고. 150g 녹아져 있는 이 물을 갑자기 냉동실에 두면 얘가 온도가 쭉 내려가면서 뭐 온도가 냉동실은 20도가 아니겠지만 어찌되건 20도 냉동이라고 20도 냉장고라고 얘기해 볼게. 그럼 80도에서 20도로 내려가면 20도에는 질산 나트륨은 90g만 물에 녹을 수 있는데 얘는 150g을 여기까지 갖고 온 거야. 여기까지 150g이 갑자기 쭉 떨어졌으니까 온도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90만 가능한 거잖아. 여기서 물에 녹아져 있는 게. 그러면 150에서 90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니? 60만큼만 요만큼만 고체 덩어리로 석출이 돼. 이해돼 내 말? 자,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크고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뭐가 커야지, 이게 이렇게 곡선상의 기울기가 커야지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 녹아 있는데 용해도가 160인데 온도를 내렸어. 그럼 온도를 내리면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몇 도에는 10도에는 용해도가 몇이야? 질산 칼륨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80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160이 녹아져 있는 거라고. 그럼 160g이 갑자기 온도를 확 냉각시키니까 여기서는 몇 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그럼 160에서 20을 빼면 140g이 바깥으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바로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용질의 석출이라는 건 요격을 냉각해요. 온도를 감소하는 거예요. 용해도를 감소시킴으로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지 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문제. 이거는 지금 O2인데 15페이지. 선생님 이거 복사해서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페이지 펴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15페이지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 나오죠? 보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뭐냐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그럼 용해도가 가장 큰 애는 누구냐면 질산칼륨입니다. 잘 들으세요. 70도씨 물 100g이래요. 70도씨예요. 그리고요, 이건 물 100g 안에 얘네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용해도라고 하는 건 질산칼륨 질산칼륨 고체가 황산물이나 염화나트륨 고체가 물 100에 녹아져 있는 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예요? 질산칼륨이에요. 70도씨 물 100g이에요. 70도씨예요. 70도씨 왔어요. 그런데 70도씨야.
그런데 물 100g엔 질산 나트륨이래요. 질산 나트륨. 녹여. 얘를 물 100에 녹였대요. 물 100이 녹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질산 나트륨이죠.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는 70도 때 얼마의 용해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말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해보세요. 질산 나트륨이 70도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140g이요. 140g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 100에 써있잖아요.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이 140g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140g 녹아져 있는 것을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 여기 있는 점이 포화 용액이에요. 그런데 20도로 냉각시켰대요. 그럼 20도로 가볼까요? 20도로 질산 나트륨 가볼게요. 질산 나트륨은 87이에요. 용해도가. 맞아요? 그럼 여기는 87만 물에 녹아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하게 녹아져 있어서 속출돼요. 고체로. 그러면 이 70도 140g이 갑자기 여기서 냉각을 시키면 쭉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서 냉각을 시킨 거예요. 그럼 140g을 갖고 20도까지 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140g이잖아. 그치? 그럼 140에서 얼마를 빼야 돼? 87. 140에서 87이에요. 140에서 8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53이 됩니다. 53g이 이만큼 고체 덩어리로 속출이 된다고요. 물에 못 녹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물 100일 수도 있고 물이 50이다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아시죠?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기체의 용해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녹는 점과 끓는 점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녹는 점. 용해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느 점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열 시간 볼게요. 가열 시간이 지금 같은 물질이잖아요.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온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녹는 거죠. 10g보다는 20g일 때 늦게 녹아요. 왜냐면 양이 많은 거잖아요. 8m산의 녹는 점은 62.5도. 자, 이건 10ml보다 20ml일 때 늦게 끓어요. 왜냐면 이건 끓는 점이죠.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요. 에탄올 끓는 점 78도예요. 자, 보세요.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똑같다고 62.5, 78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건 물질의 특성이에요. 근데 양에 따라서 조금 뭐가 시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너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친구들 얼음은 고체예요. 맞죠? 그런데 이 얼음이에요. 특별히 물이면요. 얼음이에요. 얼음이었다가 여기가 몇 도냐면 0도입니다. 그쵸? 0도부터는 뭐예요? 물론 얼을 수도 있지만 0도 이상이 되면요.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유지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라고. 유지돼야 돼요. 0도가 계속 유지되다가 얘가 녹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에서 액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열을 했어요. 가열. 지금 계속 가열을 하고 있다는 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얼음에서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 맞아요?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냉각시켜요. 그럼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점은요. 0도씨 때 뭐예요? 일정 유지대가 됩니다. 네. 이거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어느 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그럼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어느 점과 녹는 점은 똑같이 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열, 여기는 냉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냉각되면 점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뭐가 된다? 예, 고체가 된다. 자, 그래서 8m산은 62.5도, 에탄올은 78도에 끊고 얘는 62.5도에 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8m산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이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이고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의 녹는 점은 53도, 8m산의 녹는 점은 62.5도예요. 그러면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고체 접착제나 퓨즈나 납땜 이런 거잖아요. 땜납. 자,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녹는 점이 뭐예요? 낮게 유지되는 애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저거 아시죠? 글루건이 뭐냐면 이렇게 하얀 고체로 된 거를 그 총 같은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전기를 꽂았을 경우에 얘가 녹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녹는다라는 건 고체가 녹는다라는 건 온도를 굉장히 많이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루건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아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애들, 녹는 점이 낮아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거, 그게 바로 고체 접착제라든가 표지나 템납이에요.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얘는 텅스텐을 이용한 원적외선의 필라멘트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녹는 점이 높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높이 얘네들이 계속 가열이 돼서 녹는 점이 높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녹는 점이 높을 때 계속 녹지 않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얘는 텅스텐,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얘는 접착제나 표주입니다. 자, 메탄올이 끓는 점은 몇 도예요? 65도.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도입니다. 그쵸? 얘네들 다는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그쵸? 아니, 혼합물 아니고요. 화합물입니다. 네, 순물질이라고요.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얘는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극저장 탱크. 이것도 학교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학습지에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거는 말이에요. 액체 질소를 저온 저장 탱크에다가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얘네들 저온 저장 탱크에 넣을 때 끓는 점이 낮아야 될 애들을 집어넣으면 그 액체 질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얘들은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빨리 된다는 건데 우리 친구들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은요. 이거 압력밥솥이에요. 밖에는 1기압이에요. 압력밥솥은 예를 들면 2기압 이상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높잖아요. 그쵸? 압력이 높으면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도에서 끓는지 않고 110도나 120도에서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쌀 알갱이가 굉장히 많이 고온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 압력이 낮아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압력밥솥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이 산 높이는요. 기압이 떨어져요. 이 산 밑에는 1기압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1기압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밥할 때 압력밥솥에 영향을 받겠죠. 바깥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밥이 설익어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상태. 예,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 상태다.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게 액체예요. 액체가 보통 우리 친구들 어떤 정도의 생각을 해볼까? 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몇 도일까요? 한 25도라고 할게요. 물이 25도는 액체다요. 근데 0도에서 몇 도예요? 고체로 넘어갑니다. 끓는 점 몇 도죠? 100도. 100도면 이제 끓는 점이 되면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체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물 액체예요. 이건 뭐예요? 얼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수증기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온도를 보자고 하면 물이 25도일 때는 액체예요. 근데 0도씨 이하는 얼음이에요. 100도씨 이하는 수증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말?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고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면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가열 곡선.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느 점이 어떤 거냐. 자, 여기서의 녹는 점은요. 여기서 보세요. 가열이에요. 그럼 쭉쭉쭉쭉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일정해지는 데가 있어요. 쌤 뭐라 그랬어요? 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몇 도다? 53도. 여기가 녹는 점이면서 어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도 문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1기압에서 액체 물질 AC, A하고 ABC, A, B, C. 그런데 보세요. 온도가 가열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유지되는 온도 A는 온도가 낮아요. 그쵸? 근데 B도 어때요? B도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유지되는 온도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나냐면 뭐보다? A보다 B가 양이 많아요. 양.
얘는 B는 예를 들면 50g이고 A는 뭐 20g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얘네들보다 더 큰 온도를 갖고 있는 거는 바로 C다. 왜냐하면 온도 자체가 크게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A와 B는 같은 물질이고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고 A의 양은 B양보다 많죠. A의 양은 B양보다 아니죠. 네. B양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사는 얘기도 했고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잠깐 보세요. 우리 친구들 AB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거래요. 실온 25도래요. 지금 실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을 보지 마시고 현재 실온이에요. 실온이 25도라는 거죠. 네, 25도예요. 자, 그러면 AB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래요. 나타낸 건데 실온에서 ABC의 상태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A 볼게요. A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218이래요. 이 실온이 25대요. 그럼 마이너스 218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수직선상 생각해보세요. 여기 0도, 자 생각해봐. 그럼 0 밑에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해되니 안 되니? 되지? 여기는 뭐야? 1, 2, 3 이해돼요? 안 돼요? 그쵸?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실온이 25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218도는 여기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0도예요. 여기 25도.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 218도래요. 그리고요. A일 때잖아요. 마이너스 183이래요. 끓는 점이. 그러면 마이너스 218도가 여기야. 그럼 마이너스 183은 어딜 거 같니? 마이너스 183. 여기가 마이너스 183이겠지. 상상을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18보다 더 큰 거. 여기가 마이너스 183이야. 맞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25도는 고의 기를 보자고요. 고체가 가장 낮은 거고 액체가 그 다음에 기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A 물질은 뭐가 됩니까? 25도라고 했으니까 기체가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자, B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B의 물질은 25도예요. 25도예요. 자, 수직선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녹는 점이 0도래요. 그러면 여기 0도 있어요. 그쵸? 0도. 여기 0도. 그쵸? 그리고 100도래요. 여기 100도. 그렇죠? 그럼 B는 뭐예요? 고액기. 액체네요. 액체. 고액체. 여기 지금 이 점은 액체죠. 고체, 액체, 기체.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C 볼까요? 80이에요. 지금 C는 현재 25도. 그러면 80도가 있어. 그럼 여기 C 80도. 218도래. C 218도래요. 그럼 25도일 때는 고액기 고체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은 풀어보시고 개념적인 것만 지금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을 것만 드릴게요. 이거 다 지금 풀 수가 없어요. 네, 풀 것만 들을 거니까 하시면서 찾아봐 주시고 순물질과 혼합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는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헷갈립니다. 순물질이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한 개의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해요. 이거 졸거나 내용 대충 들으시면 문제 뒤에 하나도 못 풀어요. 자, 순물질은요, 우리 친구들,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물질이 됐어. 한 개의 물질이야. 근데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온 거야. 한 가지 원소로 한 가지 물질이 된 거야. 그치? 근데 다 봐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잘 들어. 한 가지 물질이 된 거야. 이것도 뭐가 돼? 순물질이야. 이해돼 내 말?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순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세요? 이런 순물질 애들은 어떤 애가 있냐면 구리, 철, 다이아몬드, 금, 산토, 질소, 염화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밀도, 용해도, 녹는점, 끓는점 이런 물질 특성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물질들은 일정하다는 거야. 순물질이라는 건 뭔데요?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서 한 가지 물질이 된 것도 있어. 최종 목적은 한 가지 물질이야. 한 가지 물질이 돼야 돼. 근데 이 한 가지 물질이 어떤 거? 얘들아 봐봐. 구리 같은 경우는 한 원소예요. 원소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물을 보실래요? 물은 뭐예요? H2O예요. 처음 배우신 건가요? 이거 H2O? H2O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H가 수소예요.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요. 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한 가지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한 가지 원소와 한 가지 원소가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한 가지 물질이 된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이요. 그래서 물은요, 순물질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산화탄소. 앞에 보세요. 이산화탄소야. 내가 어제 하음이가 아니라 하엘이었어. 하엘이하고 하음이하고 어제는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 그치? 근데 하엘이가 영상을 보면서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영상 안 보니? 이렇게요. 네. 근데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봐야지 네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CO2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이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요, 보세요. 탄소예요, 얘가. 그쵸?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한 가지 물질이에요. 한 가지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순물질이라는 거예요. 순물질이라는 건 한 가지 물질이라는 건 한 가지 이상의 원소, 즉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한 가지 물질이 될 수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소가 만나서 한 개의 물질, 순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물질은요,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진 호돈소 물질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한 가지 물질이 된 순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은 순물질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상의, 다시 얘기할게,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이 순물질이다. 틀린 거예요. 한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이 순물질 맞지만 한 가지 원소로만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한 가지 물질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혼합물이에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혼합물인데, 잘 봐봐. 혼합물이라는 건 뭔가 섞였다는 얘기야. 봐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혼합물은 순물질 더하기 순물질이에요. 그게 혼합물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혼합물은요,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라는 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고 대부분 투명합니다. 네. 사이다,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공기, 탄산음료, 합금, 이런 것들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근데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고 아래 위로 넘어져 있거나, 네, 색깔이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아니라 물질이 고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특징은 뭐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모였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보실래요? 소금 뭐예요? 소금 순물질이에요. 이해되세요, 제 말? 설탕 뭐예요? 순물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물 뭐예요? 순물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소금물은 뭐예요?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 모여서 소금물이 된 거죠. 얘는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왜요, 선생님? 혼합물은 뭐하고? 순물질과 순물질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혼합물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모인 거니까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응. 그렇게 된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문제 나옵니다. 이거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지난번에 하은이 했으니까 하은이 얘기해 볼게요. 하은이가 속이 안 좋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첫 번째 꿀을 10스푼 밥 스푼으로 10스푼에다가 물 500ml를 넣어서 뭐예요? 꿀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엘이 주겠다고 마셨어요. 자, 두 번째는 엄마가 너무 달겠다. 그래서 꿀을 5스푼 하고 물을 500ml 넣어가지고 꿀물을 타줬어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하은이가 이제 꿀물을 타려고 해요. 내가 꿀물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꿀을요 1스푼, 한 스푼 넣고 물 500ml 만들어가지고 꿀물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다 뭐예요? 네, 혼합물이에요. 자, 비율이 어때요? 다르죠? 비율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섞여있는 순물질과 순물질이 만나서 지금 뭐가 됐어요? 혼합물이 됐는데 이 순물질 자체에 뭐가 비율에 따라 밀도, 용해도, 녹유점, 끓여점이 다 달라요. 이해되세요? 자, 그것도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순물질이고 얘가 혼합물이다 라는 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물이고요. 얘는 소금물이에요. 잘 보세요.
물이라고 한다는 건 순물질입니다. 달걀을 넣었더니 달걀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소금물이라는 건 혼합물입니다. 소금과 물, 수물질이 합쳐져서 혼합물이 됐어요. 뭐가 바뀐 거죠? 밀도가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혼합물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물질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건 물 뭐예요? 네, 순물질이에요. 소금물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잘 보세요. 혼합물은요,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하지만 순물질은 일정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의 어느 점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어느 거. 어느 점은 0도에서 물은 무조건 옵니다. 그쵸? 하지만 혼합물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은요. 계속 내려가요. 네, 냉각시키면 계속 내려갑니다. 일정한 유지도는 온도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각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을 녹는 점. 나프탈렌 뭐예요? 우리 친구들? 순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뭐예요? 파라다이글로벤젠 순물질입니다. 근데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글로벤젠을 섞였어요. 그랬더니 혼합물이 됐죠? 얘 보세요. 일정 유지되는 온도가 없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게 혼합물의 특징입니다. 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순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순물질 플러스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공기예요. 우리 친구들 공기하고 산소는 달라요. 공기는요, 산소, 질소 여러 가지 기체가 모여져 있는 덩어리고요. 산소는 오로지 O2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요, 순물질이에요. 공기는요, 혼합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겠는 거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딱 보세요. A는요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A는 뭐예요? 그렇죠. 혼합물. B는 뭐예요? 순물질.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이제 분리 부분이 나가는데요. 밀도라고 한다라는 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한다라는 건 액체 혼합물일 때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액체 혼합물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고 밀도가 큰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체 혼합물이라고 얘들아. 액체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물이랑 식용유 생각해봐. 물이랑 식용유를 이 혼합물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야. 하은이가 물하고 식용유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섞여 있어. 섞여 있어? 아니면 봐봐. 액체 혼합물이야. 서로 섞이지는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하고 식용유는 어떻지 얘들아? 서로 섞이지 않아. 근데 뭐지? 액체야. 됐니 내 말? 근데 둘이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지 않다는 게 한꺼번에 있는 거야.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하고 싶어? 분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분별 깔때기를 사용합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요. 네,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B가 더 뭐하다? 밀도가 큰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과 식용유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물하고 식용유는 액체예요. 그런데 둘이 지금 뭐예요?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럼 밀도차 물이 더 크다. 밀도가 높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밑에 있겠죠. 우리 지금 간장과 참기름 서로 액체예요. 근데 서로 섞이지 않아요. 조건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간장이 더 커요. 간장은 밑에 있겠네요. 물과 에테르 볼까요? 액체예요. 근데 서로 섞이지 않아요. 자, 밑에 누가 있어요? 물이요. 그럼 물이 밀도가 큰 거겠네요. 물과 사용화탄소 액체예요. 근데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쵸? 사용화탄소가 더 크대요. 밑에는 사용화탄소가 있고 위에 물이 있겠네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분별 깔때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분별 깔때기가 너무 양이 많으면 작으면 이 분별 깔때기 못 넣겠다 너무 양이 작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이렇게 밀도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고체 혼합물의 분류예요. 지금 밀도차입니다.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이 있어요. 고체라고요. 딱딱한 거 죽정이에요. 근데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세요. 자, 오래된 달걀이 있어요. 그리고 신선한 달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오래된 달걀이고 어떤 게 신선한 달걀인지 모르겠는 거야. 얘는 고체죠. 얘도 고체예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고체예요. 물에다가 뭐예요? 밀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돼요. 얘네들을 뭐 하지 않고 액체에 녹이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물질의 밀도가 얘에서 오래된 달걀은 10이야. 얘는 오래된 달걀은 3이야. 그러면 한 5 정도의 얘네를 녹이지 않는 그런 밀도의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이거 중요해요.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되며 또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에 두고요.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벽시하고 쭉정이하고 소금물이죠? 네, 소금물이 중간 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가 소금물보다 그다음에 좋은 벽시가 밀도가 뭐합니까? 커요. 그래서 밑에 있죠. 네. 오래된 달걀은 떠요. 신선한 달걀은 밑에 있어요. 그럼 신선한 달걀이 훨씬 더 높겠네요. 밀도가. 스타로폼하고 모래예요. 그쵸? 그러면 물이 중간 정도 되고요. 모래가 낮고 스타로폼이 위로 떠 있는 거 보니 밀도가 낮겠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로 보시게 되면 사금 채취, 혈액 분리,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보시게 되면 모래 이거 밀도차를 이용한다는 건 이렇게 바닷물에서 이거 아시죠? 밀도가 큰 사금이 남는다는 거. 혈액 분리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뭐한지 밀도가 사감이 많다라는 건 밀도가 높다라는 건 모래가 위에 뜬다는 얘기고요. 아니죠. 지금 모래하고 사감이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근데 모래는 바깥으로 나가고 사감만 남는 거예요. 금만. 자, 우리 피 아시죠? 피는요, 우리 블러드 피는요,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져요. 혈구는 고체고요, 혈장은 액체예요. 그럼 고체가 밑으로 가 있겠네요. 혈구, 그쵸? 혈장. 혈액 분리 이렇게 밀도 차이로 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기름이 둥둥 떠요. 그럼 오일 펜스로 쫙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일이 바닷물보다 훨씬 더 뭐예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둥둥 뜹니다. 네, 그래서 펜스로 쫙 걷어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별 깔때기입니다. 네, 문제 확인해 봐주시고 이거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 혼합물까지 이제 혼합물의 분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물질 특성을 배웠고 물질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물질 특성을 가지고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물질 배웠고 혼합물을 배웠어요. 재결정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결정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굉장히 정확하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붕산은 온도에 따라 쭉쭉쭉쭉쭉쭉 녹는 게 보여요. 왜냐면 이게 포화용액이잖아요. 이게 포화곡선인데 포화곡선이라는 건 왜냐면 40도 때 10g 녹아, 60도 때 15g 녹아, 80도 때 25g 녹아, 100도 때는 몇 도 얼마 녹아 35.9를 녹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붕산이라는 고체가 물에 쭉쭉쭉쭉 용해도 물 100에 쭉쭉쭉쭉 용해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얘가 쭉쭉쭉쭉쭉 그 고체 덩어리가 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염화나트륨은 0도씨에도 35.9가 녹아.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얘네는 거의 뭐가 없어. 온도에 차가 없다고.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갖고 있는 잘 들어봐. 여기 비커야 얘들아. 비커인데 여기에 염화나트륨이 있어. 여기 염화나트륨이 있어.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붕산이 있는 거야. 여기 둘 다 녹였어. 그런데 내가 염화나트륨과 붕산 중에 붕산을 빼내고 싶어. 그걸 뭐라 그래? 분리하고 싶다고. 너네들 이거 타이틀이 뭐니? 혼합물 분리야.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 혼합물 분리예요. 그럼 혼합물이라는 게 뭐죠? 순물질과 순물질. 혼합물이라는 건 뭐예요? 균일 혼합물, 불균일. 그렇죠.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져 있는 이 뭐가? 이 혼합물 중에서 하나를 뭐 하고 싶다? 빼내고 싶다. 분리하고 싶다. 그럴 때 재결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커요. 그쵸? 그래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대요. 잘 보세요. 용해도 차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혼합물 분리에 이용된대요. 이거잖아. 그치?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여요. 뭐를 맨 처음에 녹여? 붕산을 고체 혼합물이야. 용매라는 건 물이지? 녹이는 거. 녹여. 그리고 용액의 온도를 낮춰.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 여기서는 몇 그램 녹아? 35.9. 근데 이걸 쭉 온도를 갑자기 내려. 그럼 내려가지고 20도까지 왔어. 그럼 35.9가 녹아져 있던 게 여기서는 뭐야? 5g밖에 못 녹인다는 얘기야. 그럼 토해내 안 토해내?
토해내지. 그걸 석출이라고 하잖아.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춰. 이걸 냉각이라고도 하잖아. 냉각 혹은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 이건 증발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럼 봐봐. 고체 혼합물이야. 잘 봐봐. 염화나트륨과 붕산을 여기 녹였어. 용액의 온도를 얘를 갑자기 50도, 80도 했다가 갑자기 확 낮춰. 그럼 여기에 몽골 뭐야? 고체 물질이 둥둥 떠다닐 거라고. 아니면 가라앉든가. 걔가 바로 누구야? 붕산이라고. 그럼 걔를 빼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얘를 증발시켜 밖에 놔둬. 그러면 증발시켜서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이야. 이해돼 안 돼? 응? 증발시킨 건 용해도가 낮은 애를 바깥으로 빼낼 때, 그러니까 용매를 증발시켜서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붕산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춰서 속출을 하느냐, 아니면 얘를 증발시켜서 염화나트륨을 빼내냐. 그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고요. 한번 읽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증류예요. 이게 증발이잖아요. 증발해가지고요. 천일염을 녹여가지고 거름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증발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하는 것도 다 뭐가 됩니까? 용해도 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예요. 끓는 점과 녹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무엇일까요? 증류예요. 증류가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얘들한테 물어봐요. 야, 증류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액체 혼합물입니다. 얘를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먼저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는 증류의 뜻이고요. 증류 장치가 얘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액체 혼합물이에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먼저 뭐가 있니? 여기 우리가 보통 물과 에탄올입니다. 여기 나오죠? 네. 물하고요 에탄올을 섞었어. 액체 혼합물이어야 돼요. 액체 혼합물, 물, 에탄올,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무슨 차가 있으면 끓는 점차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쵸? 에탄올은 50몇 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8도네요. 78도로. 에탄올이 아니라 뭐였지?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거? 에탄올 말고 아세톤인가 보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얘는 78도씨에서 끓어. 근데 둘이 액체 혼합물이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물과 에탄올을 뭐해? 얘를 가열시켜. 그래서 하나를 빼놓고 싶는 거야. 그러니까 물하고 에탄올 중에 한 혼합물을 분리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를 빼주고 싶은 거야. 이 둘이 섞여 있는 거를 하나의 물질을 빼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럴 때서 봐봐. 끓는 점이 달아야 되고 규칙이야. 서로 잘 섞여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증류를 사용해. 이해돼? 아까 분별 깔때기 기억나? 분별 깔때기는 밀도차야. 근데 액체 혼합물이어야 되고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끓는 점 증류는 액체 혼합물이어야 돼. 근데 끓는 점이 서로 달라야 되고 서로 잘 섞여야 돼. 근데 밀도 그 분별 깔때기는 서로 잘 섞이면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류로 먼저 파르르 끓어요. 파르르 끓잖아요. 그럼 먼저 끓어나오는 기체 파르르 끓어요. 그러면 그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물을 뚝뚝뚝뚝 찬물을 한다는 건 얘를 냉각시키면 여기에 순수한 물질이 액체로 변하죠.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걔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 같은 경우 누가 먼저 끓어올릴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에탄올일까요? 에탄올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두 가지 보이시죠? 여기는 에탄올이고요. 여기는 물이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순물질이죠.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어놓은 거죠.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염화나트륨 1g이에요. 잘 보세요. 글자 잘 보세요. 이게 비커예요. 비커. 여기다가 염화나트륨, 선생님 그림 그리잖아요. 염화나트륨 1g하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붕산 15g을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붕산이야. 붕산 15g, 염화나트륨 1g을 억지로 섞었다고.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시켰어. 그럼 염화나트륨이 얼마나 거지? 1g. 그치? 그럼 여기서 얘네를 20도로 냉각했대. 20도. 여기야. 그럼 염화나트륨 20도에도 30g이 넘게 녹아. 그러면 얘를 아무리 냉각시켜도 뭐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지 속출되지 않는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니? 근데 붕산은 여기 15g이 녹아져 있다가 20도씨로 내렸어. 이해돼? 15g 녹아져 있어서 붕산이 15g 녹아져 있었는데 얘를 20도로 내렸어. 그럼 20도에는 용해도가 얼마야? 5라고 하자. 그러면 15g이 5g만 여기서 물에 녹아져 있는 거야. 그럼 15에서 5 빼봐. 10g 나와야지. 그치? 10g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여. 그리고 20도씨로 냉각하잖아? 그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어떤 애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고. 누구야? 붕산이 석출된다는 거죠. 15g. 이거 증류잖아요. 그쵸? 이거 증류입니다. 네, 증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맞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의 높은 물질이 먼저? 아니죠.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죠.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여야 되는 혼합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혼합물 가열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일정하죠? 여기는 에탄올, 여기는 물이 끓어 나오겠네요. 맞아요? 라고 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유의 분리도요, 끓는 점 분리예요.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원유의 분리도 끓는 점 분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증류예요.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요. 이 원유라고 하는 건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에 여러 가지 혼합물이 막 10개, 4, 5개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증류, 경류, 등유, 휘발유, 액화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기서 막 가열해. 그러면요, 끓는 점이 어떤 애들이요? 보내면 온도에 따라 증류탑의 각 층에서, 그러니까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어디로 가요? 밑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예. 마이너스 40에서 1도씨가 분류되고 30에서 120, 150에서 280 점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주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네, 증류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는 점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 한번 볼까요? 밀도차가 나는 혼합물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액체의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에 넣었어요. 그쵸?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이요. 용해도 차가 나는 혼합물은 어떻게 했어요? 혼합물을 용매에 먼저 녹여요. 넣고 녹여요. 냉각해요. 그걸 냉각을 해가지고 석출되거나 아니면 용매를 증발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차가 나는 혼합물은 뭐예요? 혼합물을 그냥 가열해서 분리합니다. 끓는 점 차랑 녹는 점 차가 나는 거는 그냥 가열해서 분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증류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증류예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거 뭐 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요거 한번 풀고 잠깐만요. 그럼 이제 네,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20도씨 1기압에서 소금, 물, 기름의 밀도에 대한 용해성, 끓는 점, 녹는 점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기름을 먼저 분리할 수 있대요. 스포이드를 이용한다는 건 액체 혼합물이고요. 밀도예요. 그쵸? 액체 혼합물이고 밀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혼합물에서 기름을 먼저 분리할 수 있다는 건 물하고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도차가 반드시 나기는 나요. 그쵸? 그리고 액체입니다. 액체 온도. 그쵸? 그래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과 소금의 혼합물을 가만히 두면 물과 소금의 혼합물을 가만히 두면 소금이 가라앉으면 두 물질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소금의 혼합물은 뭐냐면 가열해서 끓는 점으로 빼야 돼요. 소금, 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물질의 특성, 밀도, 끓는 점이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 끝나면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직권의 변화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는 이거를 싹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